저 301페이지 보시면 영세율과 뭐라고 있으시죠? 면세. 그래서 일단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영세율은 세율이 몇 프로예요? 0%예요. 그래서 주로 수출 관련된 회사들. 그 다음에 면세는 세금을 뭐 받는 거예요? 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개 다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 둘 다 안 내요. 영세율은 0이라 안 내고 면세는 면제 받았으니까 안 내는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영세율은 다른 말로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면세는 다른 말로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둘 다 안 내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영세율은 돌려줘요. 환급이라는 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는데 면세는 안 돌려줘요. 그래서 영세율은 내기도 내고 안 내고 내가 냈었던 게 있으면은 돌려받고, 근데 면세는 내지는 않지만 돌려받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완전히 면제받는다. 그래서 완전 면세. 얘는 내는 것만 안 된다. 완전하진 않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완전 면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 영세율은 얘 관련된 거예요. 수출.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딴 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이 중요합니다. 근데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혜택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래서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세율을 몇 프로로 해주는 거예요? 0%. 그러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00원짜리를 팔면 세금이 있으면 1,100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금이 없으면 얼마만 받으면 되죠? 1,000원만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물건을 팔 때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해요? 안 내는 게 유리해요? 당연히 안 내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그만큼 적으니까. 그래서 혜택을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많이 팔려고. 많이 팔라고. 왜냐면 많이 팔아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대기업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대기업들이 수출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대기업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좋은 일이 있어도 대기업,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대기업을 찾잖아요, 국가에서.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세는 주로 요거에 써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일명 의식주 관련된 것들이 면세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이 기본적인 생활하는 것들이 가격이 오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서민경제에 분명히 영향이 오니까. 그래서 서민경제에 타격이 올 것 같아. 그러면 국가에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존재해요. 왜냐하면 서민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은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품 쪽은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라고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환급이 가능한데 요건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15일 안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기환급이라 그래요. 무슨 환급이라 그래요? 조기환급. 그래서 15일 안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뭐 하는 회사니까? 수출하는 회사니까 돌려줄 게 있으면 빨리빨리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리 받을 거 있으면 빨리 받는 게 좋아요? 늦게 받는 게 좋아요? 빨리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래는 한 달 걸리거든요. 근데 수출하는 회사는 한 달의 반인 15일 만에 돌려줍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수출하는 회사한테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면세 회사는 요거를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간략하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1페이지 보시면은요, 영세율. 그래서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세율이요? 영의 세율. 그래서 영의 세율을 준다. 그래서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용역에 대한 중간재 구입 시의 전단계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고되는, 거기에다가 또 밑줄 치세요. 뭐요? 완전 면세제도. 그 다음에 소비지구 과세원칙.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물건을 수출을 하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국이 되는 거예요? 생산지국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생산지국. 그래서 소비지구 과세원칙은 생산되는 나라에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뭐 되는 나라에다가요? 소비. 그래서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세율이 몇이라고요? 0. 그럼 우리나라에다 세금 낼 거 없죠. 근데 외국 나가면 그 나라 법에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 물건 살 때에도, 수입되어 있는 물건 살 때에도 부가세 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몇 프로 내요? 10% 내요. 왜요? 우리나라 법이 몇 프로니까? 10%니까.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부가세율은. 근데 우리나라가 낮은 편에 속해요.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어쨌든 더 많이 띈다라고 합니다. 부가세 없는 나라도 있는데 있는 나라 중에서는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나머지는 볼 거 없고 나머지는 따로 또 분개하면서 볼 거니까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로 오세요. 면세. 그래서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면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제 그러면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데, 거기 면세 제도의 취지 보시면 역진성 완화라고 있어요. 무슨 성 완화요? 역진성 완화. 이 역진성이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똑같이 100만 원어치 면세에다 썼어요. 그 다음에 과세 쪽에다 나머지 돈을 썼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500만 원에 100만 원이면 20%예요. 몇 프로요? 20%. 200만 원에 100만 원이면 몇 프로죠? 50%죠. 500만 원에 400만 원이면 몇 프로예요? 80%. 200만 원에 100만 원이면 5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월급이 적으신 분도 계시고 많으신 분도 있잖아요. 뭐 다 똑같이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은 물건을 사면 5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2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가격이 어떻죠? 똑같죠. 맞죠? 만약에 모나미 볼펜을 사. 그럼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을 사나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을 사나 내야 되는 돈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거를 우리 세법에서는 역진성이라 그래요. 이걸 왜 역진성이라고 하냐면 500만 원 버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200만 원 버니까 세금 적게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법에서는. 왜냐면 세법은 세금을 걷는 건데 이 세금을 왜 걷냐면은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적게 버시는 분들한테 재분배해 주는 게 원래 세금의 주목적이에요. 근데 요즘 분들은 이거를 잘못 이해해갖고 솔직히 이해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5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2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세금을 똑같이 내. 그러면 이게 공정한 거야. 이게 공평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게 절대로 공정하고 공평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세금을 뜯어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벌잖아요. 적게 버시는 분들 적게 벌고. 근데 적게 번다 그래서 그대로 냅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많이 버시는 분한테 세금을 걷어서 적게 버는 사람한테 부의 재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세금의 주목적이에요.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은 왜 많이 버는데 많이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사회가 문제인 거지. 그걸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시는데 그러면은 세금 못 걷어요. 맞잖아요. 왜 나 많이 버는데 쟤보다 많이 번다고 많이 내는 게 말이 돼요. 이래버리니까. 근데 원래 많이 벌면 많이 내게끔 되어 있어요. 세금 자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적게 버시는 분들이 세금 많이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면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50% 20%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적게 벌게 되면은 그 적게 번 돈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대부분 적게 벌면은 의식주 관련된 데 많이 써요. 맞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의식주 관련된 데 쓰지만 차이가 뭐냐면은 적게 벌면은 싼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 거고 많이 벌면은 뭐를 많이 찾게 되죠? 비싼 걸 많이 찾게 돼요. 저도 잘 벌 때하고 못 벌 때하고 차이점은 하나예요. 먹고 자고 싸는 건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잘 벌 때에는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데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예. 근데 못 벌 때에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아니면 먹고 싶은 걸 먹더라도 싼 데를 찾게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 그래서 뭐, 더 엄청나게 뭐 더 좋아지고 그런 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뭔가를 할 때에 한번 멈칫하고 하냐, 그냥 하냐, 그 차이. 그래도 저도 잘 벌 때는 여자친구 있었을 때에 맨날 그랬거든요. 길거리 가다가 너 먹고 싶은데 그냥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호주머니에 돈 있으니까. 근데 호주머니에 돈 없으면은 뭐라 그래요? 야, 저긴 안 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버는 사람하고 못 버는 사람하고 차이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500만 원 버시는 분은 세금을 몇 프로 내는 거예요? 80%. 200만 원 버는 사람은 세금을 몇 프로 내는 거예요? 50%. 이렇게 해서 완화만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해소시킬 수는 없어요. 이거를 해소시키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물건 사러 가죠. 그러면 점원이 이런 거 물어봐요. 얼마 버세요? 가족이 몇 명이세요?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얼마 버냐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면세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완화만 시켜주는 거예요.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세법의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중과세 방지. 거기 있죠? 이중과세 방지라고. 근데 요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이중과세 방지는. 이중의 뜻이 뭐죠? 몇 번 내는 거예요? 2번 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내면 안 됩니다. 왜냐면 똑같은 거 가지고 세금 2번 내면은 2배 세금을 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이중과세를 안 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목적이요? 공익 목적. 대부분 요게 좀 많아요. 공익 목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면세가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은 병원. 우리 몸 아플 때 병원 가요? 안 가요? 가죠. 병원 가면은 일반적으로 병원은 면세예요. 왜냐면 이 병원이란 곳 자체가 아픈 사람 낫게 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공공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근데 시험 문제는 요게 가끔씩 나와요. 역진성. 나머지는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시험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명세라고 있는데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종류 물어봐요. 뭐 물어본다고요? 종류.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미가공 식료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 가면은 쌀, 야채, 과일, 생선, 고기 이런 거 사요? 안 사요? 사죠. 걔네들은 대부분 다 면세예요. 미가공된 거라. 근데 이 미가공 식료품은 국산이든 수입이든 다 면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고기 코너 가보면 소고기에 한국산 있고 호주산 있고 미국산 있죠? 다 면세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한우가 맛있다라는 건 알죠? 근데 한우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그럼 이제 한우 대용으로 호주산이나 미국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산이나 호주산 찾으시는 분들이 고소득자보다는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이 많이 찾잖아요. 왜냐면 가격 차이가 두세 배 나니까. 그러면 만약에 수입산이라 그래서 거기에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부가세를 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더라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 면세입니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미가공 식료품인데 비식용, 안 먹는 거, 안 먹는 것들도 있어요. 요거는 국산만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꽃. 우리 꽃 사요? 안 사요? 사죠. 선물할 때 꽃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꽃집은 면세예요.
왜 면세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잖아요. 꽃 재배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근데 요거는 국산만 돼요. 안 먹는 건. 먹는 거는 수입까지 되고 안 먹는 건 뭐만 된다고요? 국산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꽃 같은 걸 수입을 안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입하면 뭐 내야 돼요? 부가세 내야 돼요. 그래도 대부분 우리나라 꽃은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것들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면 법에서 안 먹는 거는 국산만 면세로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국내 생산 뭐요? 비식용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안 먹는 거는 국산만 돼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수돗물. 우리 살아가는데 수돗물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면세. 근데 참고로 전기는 과세입니다. 전기도 살아가는데 필요한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전기는 과세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은 뭐예요? 면세예요. 그 다음에 연탄하고 무연탄. 우리 대부분 연탄 쓰시는 분들은 고소득자예요? 저소득자예요? 저소득자죠. 아마 돈 많이 버시는 분 국회의원한테 가갖고 저기 뭐냐 너네 1년 365일 동안 연탄만 써라 그러면은 욕할걸요. 연탄 위험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연탄 마시고 병원 갈 뻔했어요. 전 군대에서도 연탄 뗐어요. 참고로 연탄 꺼먹어갖고 돼지게 맞고. 왜냐면 연탄 꺼먹으면 춥잖아요. 한 3번 꺼먹었어요. 제 잠이 많아갖고 연탄 갈고 자야 되는데 그냥 잤다가 끌려나가서 몇 대 맞고. 그 다음에 역외군속 용역. 역외군속 용역이 시험 문제 좀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역외군속 용역 뭔지 아시죠? 뭐 택시, 전철, 버스, 비행기, 배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내버스 있죠. 시내버스. 그 다음에 전철 타요? 안 타요? 타죠. 얘네들은 대부분 면세예요. 시내버스나 전철 같은 거. 근데 시외버스 있죠. 시외버스 중에서는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총 3가지의 버스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버스, 또 하나는 우등버스, 그 다음에 일명 황제버스라고 이야기하는 프리미엄 버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 버스가 45인승이잖아요. 그 일반 버스만 뭐예요? 면세고 나머지는 다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요거 별도로 좀 알고 계세요. 무슨 버스만 부가세가 안 붙는다고요? 일반 버스만. 왜냐면 일반 버스가 45인승이에요. 그럼 가격이 저렴하죠. 그럼 가격이 다른 버스에 비해서 저렴하니까 일반적인 서민분들이 많이 탈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뭘로 해주겠다? 면세로. 근데 이게 면세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면세가 된 이유가 뭐냐면 고속버스 회사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들 마이너스 난다고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국가에서 딜을 건 거예요. 무슨 딜을 걸었냐면 일반 버스 면세해 줄 테니까 가격 올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타결이 된 거죠. 그래 그러면 일반 버스 면세로 해주면은 가격 안 올릴게. 그렇게 해서 타결이 돼서 일반 버스는 면세고 나머지는 과세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6번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임대 용역. 우리 일반적으로 임대라는 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죠. 그래서 빌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면세로 해주겠다. 근데 왜 면세로 해주냐면 우리 빌리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아서 돈이 적어서? 돈이 적어서 빌리겠죠. 만약에 내가 엄청난 부자야. 그러면 빌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을 사면 되겠죠. 그래서 빌리는 거에 대해서는 면세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여성분들 위생용품도 면세고요. 8번에 보시면 그 요즘에 대단지 아파트들 많이 짓잖아요. 아파트들 지으면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강제예요. 몇 세대 이상 되면 그 안에다가 지어야 되는 게 건축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몇 세대 이상이면은 노인정 지어야 되고 어린이집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지 안에 초등학교 있어야 되고 중학교 있어야 되고 이게 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서비스를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안 지으면 허가가 안 나요. 몇 세대 이상은 뭐, 몇 세대 이상은 뭐, 아예 이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어린이들이 소중한 사회가 돼가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출산율도 줄어들고 결혼율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어린이집 관련돼서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걷지 말아라. 원래는 걷어야 돼요. 원래는 걷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제 아기들 관련돼서는 혜택을 계속 뭔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명 이상이면 혜택 받을 수 있잖아요. 올해까지는 몇 명이었어요? 원래는 3명이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자녀 2명을 낳으면은 2명한테 혜택을 많이 주게끔. 왜냐면 지금 2명은 둘째 치고 1명도 안 낳으시는 분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 비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기들은 줄어드니까 이제 혜택을 2명만 낳으면은 주겠다로 바뀌었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2명만 낳으시면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바뀌었지만 그래도 안 나올 거예요. 많으신 분들이. 근데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혼 자체가 힘드니까 가면 갈수록. 결혼을 하게 하려면은 집값이 떨어져야 되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는 어쨌든 집이 되게 소중하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저도 딸을 키우고 있지만 남자친구가 와서 아버님 월세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쫓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다 뭐 직업이라도 괜찮으면서 월세로 살겠대. 그러면 조금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잖아요. 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혜택을 늘리긴 해야죠.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거에 임대 용역은 면세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위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뭐 적을 거냐면 딴 건 아니고요. 약국 304페이지 위에요. 304페이지 위에다가 우리 약국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약국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조제 용역은 면세.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은 과세.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말뜻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가에서 병원 갔다 약국 가래요? 바로 약국 가래요? 병원 갔다가 약국 가라고 하죠. 국가에서는.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누구한테요? 의사에게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약국 갔다가 그 병원 갔다가 약국 가면은 조지해 주잖아요. 약. 그때는 뭘로 해주겠다? 면세로. 근데 다이렉트로 약국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법 자체에서도. 그래서 그 약국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면세도 있고 뭐도 있어요? 과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약국 같은 데 취업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들 중에서 몇몇 분들 약국에 취업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얘기를 들어보면 약국 취업에서 제일 어려운 건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일은 그렇게 힘들진 않대요. 저게 제일 어렵대요. 약 이름 외우는 거. 무슨 약 주세요 그러면 빨리 찾아서 줘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또 빨리빨리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약 이름도 있지만 솔직히 약 이름 한번 적어보실래요? 몇 가지나 적을 수 있나? 몇 개 안 돼요. 근데 약 종류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외우는 게 초반에 좀 힘들다라고. 그리고 약국의 단점은 혹시 약국에서 일하실 분들은 알고 계세요. 주말에도 종종 나가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왜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문 여는 약국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조금 단점. 그래서 나는 주 5일만 일하고 싶어. 그러면 약국은 배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 웨딩홀 뷔페 있죠. 뷔페에서 접시 빼기를 했었거든요. 거기 직원으로도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한 4개월. 제일 단점이 뭐냐면 웨딩홀이니까 주말에 바쁘잖아요. 평일날 놀거든요. 매주 수요일날 놀 친구가 없어요. 왜냐면 군대 갔거나 아니면 학교 다니거나 일하는데 수요일날 보자 아침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일 가.
아니 학교 가야 돼. 그래갖고 맨날 혼자 놀았죠. 그러니까 평일날 놀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같이 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어딜 놀러 갔을 때 사람은 없어요. 평일이니까. 그런 건 좀 장점. 근데 단점은 놀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04페이지 의료보건 영역에 보시면은 수의사도 면세예요. 수의사의 용역. 근데 이제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뭐예요? 과세입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시험 문제에도 잘 나와요. 미용 목적 성형수술. 그 다음에 교육 용역. 우리 학원들 있죠. 교육 용역에서 거기 보시면은 운전면허 학원하고 무도학원은 과세예요. 운전면허 학원하고 무도학원은 뭐요? 과세. 그러니까 운전면허 학원 가시면은 30만 원이요. 그러면 3만 원을 더 내셔야 돼요. 부가세 별도니까. 그리고 뭔가 물어볼 때 금액 물어볼 때 특히 회사 가셔서는 이거 꼭 물어봐야 돼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50만 원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꼭 물어봐야 돼요. 부가세 별도인가요? 포함인가요? 왜냐하면 업체들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별도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물어보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저처럼 안 혼납니다. 제가 그걸로 자주 혼났거든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맨날 머릿속에서 물어봐야지 그래 놓고선 안 물어보고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이래요. 그래서 30만 원이라고 보고서 작성해서 지출결의서 작성해 갖고 올리면 맨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있죠. 야 이거 부가세 포함이냐 별도냐. 그러니까 아예 지출결의서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좋아해요. 30만 원 부가세 별도 아니면 30만 원 플러스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주면은 위에 분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이걸 알고 계시면 편해요. 윗사람이든 누구든 내가 보고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편하게 만들어주면은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자기 불편하게 해주면은 한마디씩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뭐 만들 때에 그 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야간 수업을 하나 들은 게 있었거든요. 듣고 싶은 수업인데 주간에 개설이 안 됐어요. 야간 수업 들었는데 망했어요. 다른 건 다 잘 나왔는데 한 과목이 망했는데 그 한 과목이 야간 수업이었어요. 근데 왜 망했냐면 교수님이 길게 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을 제가 잘못 파악한 거죠. 요점만 써서 냈더니 많이 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수님한테 딱 한 번 전화했어요. 전화해갖고 왜 이렇게 학점이 작아요? 친했었거든요, 교수님하고. 전화해갖고 물어봤더니 너 시험 못 봤어? 그랬고 네 하고 끊어버렸죠. 근데 시험 못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중요 포인트만 써갖고 그 전에는 길게 썼었거든요, 중간고사 때. 근데 기말고사 때 짧게 써서 망했죠. 그래도 회사에서도 성향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도서신문에서는 그것만 봐주세요. 광고는 과세예요. 뭐는 과세라고요? 광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볼 것 같고 거기 밑에 기타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우표 있거든요. 그 옆에 뭐 있죠? 수집용 우표 있죠.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수집용 우표 뭔지 아시죠? 뭐 2002년 월드컵 아니면 뭐 대통령, 연예인 이런 분들 간혹 가다가 월드컵이나 이런 거 할 때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우표 발행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건 이제 수집용. 이럴 줄 알았으면 저런 거나 수집할 걸 그랬어요. 이것도 돈 되잖아요. 앞으로. 어쨌든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역대 최고는 게임기 팩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거. 개봉 안 한 게 몇 천만 원? 못 구하니까. 근데 개봉한 거는 얼마 안 되고요. 개봉 안 한 거 완전 새 걸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비닐에까지 그런 거는 그 당시에 3만 원, 5만 원이었는데 지금 진짜 몇 천만 원에도 팔린대요. 최근에 2천인가 3천에 팔렸다라고 TV에 나오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그 전에 팔아버립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 다음에 305페이지 가운데 박스 한 번만 볼게요. 이거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건물 중에 주상복합이라고 있나요, 없나요? 있죠. 주상복합의 특징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을 때에 국가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 박스 안에 있는데요. 만약에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면 요거는 전부를 주택으로 봐요. 요건 임대 용역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요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내가 건물을 지어요. 4층짜리 건물을. 근데 요즘에 좀 작게 짓는 건물들 보면 대부분 1층은 뭘로 짓죠? 상가로 지어요. 그래서 1층은 상가고 2층, 3층, 4층은 주택. 이렇게 짓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를 팔 게 아니고 임대만 줄 거야.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임대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지어서 임대를 줄 경우에 1층은 주택이고 2층, 3층, 4층은 1층은 상가고 2층, 3층, 4층은 주택으로 지었어.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맞죠? 그리고 원래 상가는 과세거든요.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근데 요렇게 할 경우에는 전부를 뭘로 인정을 해주겠다? 주택으로. 그래서 상가도 면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야 돼요? 안정화돼야 돼요? 안정화돼야 되죠. 그러면은 바보도 알아요.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을 많이 짓는 수밖에. 집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뭐 될 것이다?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도하냐면 집 지으실 때 주택을 더 많이 지으세요. 뭐보다요? 상가보다. 그러면 세금적으로 혜택을 드릴게요.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거는 좀 무식한 방법이고 공산당 같은 방법이긴 한데 원래 제일 좋은 건 모든 집을 국가가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한 채씩. 넌 여기에서 일하네. 이직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장 안정화되긴 하죠. 있어요. 그런 나라가. 제가 알기로 어디였더라? 인도네시아였나? 어디였나? 어쨌든 있어요. 한 군데. 다 국가 소유예요. 집이. 국가에서 줘요. 한 채씩. 그러면 집 때문에 문제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건설회사한테 아니면 이제 집주인한테 너 지을 거면은 집을 더 많이 지으렴. 그러면 세금적으로 뭐를 줄게? 혜택을 줄게. 그 대신 전제 조건은 사업용 건물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49대 51. 그래서 51은 주택이고 49는 건물이야.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지으면은 인정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 지금까지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요게 나왔어요. 주택 면적과 사업용 건물 면적이 똑같을 때 어떻게 되냐? 똑같으면은 주택만 뭘로 보는 거예요? 주택으로. 요건 한 번 나왔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306페이지 거기 3번 있는데 요거는 세무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306페이지는 뭐 할 때요? 세무할 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307페이지까지 보고 잠깐 쉴 겁니다. 면세 포기. 우리가 뭔가를 포기할 수 있게끔 법에서도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면세를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다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면세 포기 대상에 뭐가 적용이 될 때요? 영세율.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공익단체, 요거와 관련된 거. 근데 저희 시험은 이게 나와요. 만약에 나온다면. 무슨 율이요? 영세율. 제가 아까 영세율이 좋은 거라 그랬나요? 면세가 좋은 거라 그랬나요? 영세율이 좋은 거라 그랬죠. 그러면 더 좋은 게 있으면 혜택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영세율을 완전 면세제도라고 했고 면세는 뭐라 그랬죠?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면세사업자인데 면세사업자도 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수출을 하려고 해. 근데 나는 더 좋은 영세율이 되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는 면세를 뭐 하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왜냐면 더 좋은 게 있으면 국가에서는 그 더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권리 중에 하나가 무슨 포기가 있다고요? 면세 포기. 근데 면세 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포기하시면 3년 동안 원상복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권리도 주지만 의무도 주잖아요. 그래서 너가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할 수는 있는데 몇 년 동안 원상복귀는 안 된다? 3년 동안. 이렇게 법에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3년 동안 포기하면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면세 포기 신청. 요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며칠 이내 언제까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 면세 포기하고 수출하고 싶어. 그러면 그날 면세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나오게 되면은 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몇 년 이내요? 3년 이내. 또 하나는 신청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 뭐 며칠 전 이런 거 없어요. 시험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한 2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에 311페이지 볼게요.